재외통포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화 감독 박구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출신이고요. 4년 전에 이제 귀화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영화 작업을 한 지 20년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장편 영화 4작품을 찍었는데 하나한, 스리, 아르그맛, 그리고 지금 작업하고 있는 HOE11이라는 작품을 찍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태어난 나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은 소련이라는 소비에트라는 이제 나라고요. 아시다시피 91년도에 이제 나라가 붕괴되면서 이제 독립 국가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좀 그 시기를 직접 개인적으로 겪어봐서 나이가 좀 어렸지만 여러 가지 힘든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37년도에 강제 이주를, 그 전에 이제 연해주에 사시다가 강제 이주를 당하셔서 이제 카자흐스탄으로 이제 가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그때부터 많은 고생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애를 먹었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4세로서 좀 더 나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고, 예, 저희 이제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덕분에 이런 좀 더 나은 인생을 살고 있지만 여전히 그런 정체성에 대한 그런 문제들 해결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91년도에 딱 이제 고등학교 시절이었고요. 그때는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꿈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워낙 이제 미래가 안 보여서. 그때는 이제 나라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저뿐만 아니고 제 또래 친구들은 다 마찬가지였어요. 저한테도 특별한 꿈이 없었거든요. 근데 대학교 가야 되니까 저도 이제 한국어를 학교 때부터 이제 배우기 시작을 해서 한국어학과 한국 전공 이제 그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목적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2000년도에 이제 한국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9개월 동안 언어 연수하러 왔는데 완전 신세계를 보게 된 거예요. 저랑 똑같은 또래 친구들이, 한국 친구들이 여러 가지 인생을 살 수 있었더라고요. 되게 부럽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꿈은 뭘까? 고민을 엄청 심하게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민의 끝은 결과는 영화 감독이라는 꿈이 생겼어요. 그때 한국 이제 유학하러 왔을 때. 그 우즈벡에서 살았을 때도 어렸을 때도 생긴 게 달라서 당연히 약간 좀 다른 시선을 받았고 여기 와서도 이제 생긴 거는 똑같지만 어쨌든 동포고 말을 또 조금이라도 이제 발음이 이상하거나 그러면은 특별한 그런 시선을 받았을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 저한테 결정적인 일이 있었어요. 한번 그 정체성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작업에도 영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쓰는 시나리오마다 약간 좀 그런 고려인 관련된 제 정체성하고 관련된 아이템을 가지고 당연히 많이 작업을 했었고요. 근데 그때 어떤 선배님이 너 자꾸 그런 이질감을 버리고 좀 더 크게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 안에서만 넣으려면 너무 작은 작품밖에 안 나올 수도 있다. 물론 의미 있고 좋은 작품일 수도 있지만은 좀 더 넓게 세상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어? 라는 얘기를 조심스럽게 저한테 들린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는 좀 고민을 하면서 맞다. 이거는 저는 솔직히 고려인에 대한 영화를 찍겠다고 영화 감독이 되고 싶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틀 안에서 놀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좀 더 넓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니까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면서 좀 더 제가 쓰고 있는 글이나 제가 찍으려고 하는 그런 작품들이 조금 더 다양해진 것 같아요.
просто барыга, он друга завалил 6 лет назад. Товарищ лейтенант, вы свободны, несите службу. Он начал разделывать ее тело, как тушу животного на охоте. Стоять! International New Talent Competition. Grand prize goes to 하나. 영화 작업을 한다는 게 참 많은 분들이 어렵다는 말을 쓰면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저 솔직히 하나도 안 힘들거든요. 영화 찍을 때요. 잠을 못 자도 물 먹어도 좋아하는 일을 영화 일을 하면은 정말 행복하고 기분이 날아갈 것 같습니다. 하나는 되게 작은 영화잖아요. 어쨌든 뭐 학교 뭐 졸업 영화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큰 기대를 안 했어요. 워낙 그 저예산 영화, 독립 영화였기 때문에. 근데 해외 영화제에서 되게 큰 인기를 얻으면서 저도 이렇게까지 잘 될 줄 몰랐거든요. 근데 상도 몇 개 받고 나서 이제 자기작은 쉽게 찍을 수 있겠구나라는 오해가 생겼어요. 절대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끝나고 제가 시나리오 작업만 4, 5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전략을 좀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경쟁하기에는 너무 힘들 수도 있겠구나라는 판단이 서서 이제 감독뿐만 아니라 제작자로서 뭔가 좀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나서 3라는 작품도 찍을 수 있었고 어쨌든 지금 이번에 이제 4번째 작품을 하게 된 것도 제가 뭔가 감독뿐만 아니라 제작자 역할까지 해서 그렇게 왔던 것 같아요. 뭐든지 다 이제 기꺼이 하고 있고요. 현장에 있으면 저는 그냥 제 기분은 거짓말은 아니고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서. 저한테 그래서 촬영 현장이라는 기회 자체가 되게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 포지션 상관없이 뭐든지 열심히는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는 하는데 요즘은 좀 그런 연락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얼마 전부터 되게 인기가 지금 계속 생기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관광지로서도 인기 많아지고 있고 촬영지로서도 이미 몇 작품은 작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약간 좀 프로덕션 서비스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근데 저희가 이제 경험이 많다 보니까 거기는 네트워크도 있고 뭐 언어도 되고 이제 그러니까 뭐 경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요청이 들어오면 기꺼이 저는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죠. 네. 이 10년 전부터 준비한 그런 시나리오가 있는데 솔직히 홍범도 장군님은 저희들한테 저희 할아버지랑 똑같은 말년을 보내신 고려인 할아버지거든요. 고려인 역사랑 당연히 직접적인 연결되어 있는 분이시고 한국에서는 독립운동 그 영웅이시지만 우리한테는 똑같은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랑 똑같은 인생을 사셨던 분이시고 그래서 저는 홍범도 장군보다는 홍범도 인간을 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서 오랫동안 준비를 하다가 본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아이템은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어쨌든 고려인들의 이제 살았던 그런 패턴에 대해서 직접 봐왔던 사람이라 할 말이 많고 경험도 많고 그래서 저한테는 너무 뼛속까지 약간 좀 그런 가까운 그런 소재라 한편으로는 또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 작업은 혼자 하는 것보다는 뭔가
시스템화가 돼서 같이 방향을 잡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잠깐 보려고 있어요. 제가 항상 한국 배우분들이랑 어떤 영화를 찍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했었거든요. 일단 소재부터 이제 소개를 하자면 2002년도에 그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큰 시위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무정부 상태로 며칠 그 알마티시가 카자흐에서 제일 큰 도시가 무정부 상태로 며칠 있었거든요. 근데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진짜 포스트 아포칼립시스 정도였어요. 상황이. 밖에 나가면 죽을 수도 있고. 그때 대표적인 사건 중에 이제 알마티 국제공항이 모 세력한테 억류를 당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이륙한 비행기는 한국 항공사 비행기였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현지 지점장 그 사람이 실제로 그 많은 승객들을 대피를 시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행히 그 일은 무사히 잘 끝났지만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참 영화스럽다 소재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시나리오 작업을 시작을 했고 이제 지금 가제지만 H521이라는 영화를 지금 후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배우들은 음문석 씨랑 이제 강기영이라는 배우 등등 나왔는데 음은석 씨가 맡은 이제 최민이라는 역할을 맡았는데 우연히 휘말리게 된 인물이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는 주격 액션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강기영 씨는 이번에 아마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서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기대되거든요. 빌런을 맡았어요. 굉장히 잘했고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인생에서는 지금 어쨌든 영화 한 감독으로서 작업을 할 때마다 이게 참 기적 같은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이 기적 같은 일이고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거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오히려 말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이 꿈을 지켰기 때문에 이 꿈도 저를 이제 지키고 있네 라는 생각은 약간 좀 유치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제 인생이고 저는 그러니까 물론 이 제 꿈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를 했었고 앞으로도 아마 그럴 일들이 종종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준비돼 있고 저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망해도 저는 영화 일을 하면서 망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마 비슷한 그런 저랑 고민하고 있는 그런 예술가들이 많이 계실 텐데 끝까지 좀 미친 사람으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모시는 것 같아요. 이 정체성 관련된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생각이나 입장이 많을 텐데 저는 장점을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예전에 단점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마다 뭔가 제가 스스로 작아 보이고 뭔가 콤플렉스가 생기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은 괜히 들었거든요. 근데 장점에 대해서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또 세상이 넓어 보이고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이제 영화 행사할 때마다 그런 자랑거리가 있었어요. 저는 타르코프스키 영화를 자막 없이 볼 수 있다. 그래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저는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자막 없이 볼 수 있다. 해외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장점이 있잖아요. 얼마나 큰 장점이겠어요. 제가 그 세계도 이해를 하고 여러 세계를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장점이잖아요. 특히 저는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영화 작업에서도 그거를 열심히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고 나는 다르다. 나는 무슨 이런 단점은 생각 안 하시고 그냥 장점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많은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더 나은 예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더 밝은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화 감독 박루슬란이었습니다. 저의 이 얘기를 들어주셔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